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천국일부 장희선입니다. 주말 사이에 또 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여전하고요. 엔비디아의 쏘캠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우선 무려 닷새째 상승 중인 코스피, 외국인의 유입이 없었다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오늘 그래도 넉 달 만에 2,600선까지 회복해낸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1.61% 상승 768선으로 마감했는데요.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시장입니다. 거래 대금이 늘면서 유동성도 빠르게 돌고 있는데 시장이 보여주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지 현문현답 이슈 탑3로 선택지를 좁혀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오전이겠죠. 4분기 실적을 발표할 텐데요. 이번에는 또 블랙웰의 매출이 처음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발표 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보시죠. 이번에는 제2의 HBM 올라와 있는데요. 새로운 단어의 등장이죠. 쏘캠이라는 엔비디아의 자체 메모리 표준인 건데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또 신기술에 목말라 있는 게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면서 오늘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연 매수의 기회일지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이번에는 조선주입니다. 금요일장에 조선주들이 주춤했죠. 옆에 보시는 대로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면서 줄줄이 내린 건데요. 사실 조선주가 그동안 워낙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실현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매수의 기회를 어떨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2월장 역시 상승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급. 이거 조금만 더 나오게 되면 슈팅도 한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로 잡혀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답은 어떻게 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코스닥 쪽을 조금 더 강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답을 해주셨을까요? 네.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 연기금이 한 31일 연속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선물 순매수. 그러니까 순매수가 이어진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 대금까지 참 받쳐줍니다. 거의 한 20조 정도 양대 증시 합치면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 다 올라가는 거는 또 아니고 그 안에 또 순환매도 빠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그 핵심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 그리고 또 이번 주간 앞두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 2월 26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물론 조선이라든가 또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든가 또 역시 이제 ASIC 맞춤형 반도체와 관련된 쪽 이런 쪽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번에 그 이제 쏘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의 M7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이제 그 박스권 치고 올라오다가 한 달 반 가까이 지금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타만 그런 대로 힘을 좀 쓰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다 굉장히 저조한데 주가가 이 7종목 합계 평균이 한 4%밖에 못 올랐습니다. 근데 딥시크의 어떤 훈풍을 타고 중국은 그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추격의 가능성 아니면 또 자기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 미국의 칩 규제를 이겨내고 AI에 또 클라우드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판 M7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 텐센트랑 이제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그다음에 이제 메이투안, SMIC, 레노버 등이 이제 중국의 M7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기업들의 평균 상승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이제 그 M7의 어떤 훈풍을 타고 또 이 딥시크의 훈풍을 타고 미국의 이 지금 M7의 막대한 캐펙스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헤매고 있는 사이에 압도적인 자금 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특히 항생 테크 지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보다는 중국의 이런 그 M7과 그다음에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의 어떤 흐름을 타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나라 코스닥인데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들이 여러 개 이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도 있고 또 이 중국과 연결지어서 밸류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딥시크가 이제 그 새롭게 이런 AI를 저비용으로 이제 개발하고 나니까 중국의 핵심적인 클라우드사들이 앞다퉈서 이제 딥시크의 어떤 AI 버전을 이제 이렇게 다운 받아갖고 거기에 또 연결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개발을 또 추구하는 모습이 국내에는 상당히 이제 또 부러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부분이 우리나라한테도 자극제가 돼서 IT 쪽에 이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월 26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지금 그 동안에 뭐 좀 블랙웰의 차질이 있지 않나 그랬는데 발열 문제를 이기고 이번에 아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의견이 있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번에 대만 반도체가 이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실적 특히 매출을 발표했는데 작년 12월이 59%, 그다음에 이제 올해 1월에는 39% 정도 이렇게 상당히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 반도체 매출 1위 그 거래처는 애플이고요. 2위 거래처는 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대략 한 11% 정도 이렇게 매출 차지한다고 하는데 애플이 지난번에 이제 아이폰의 판매가 뭐 4% 하락하는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대만 반도체 매출 성장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성장에 의거해서 올라온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 휴렛패커드 향으로 나온 GB200 이제 MVL 그 서버 이번에 이제 블랙웰 이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생산 차질 문제도 상당히 극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GPU 그리고 역시 이제 이런 M7과 관련한 이제 이 중국의 IT의 그 강세가 아시아권에도 훈풍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코스닥의 이제 핵심 종목들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전후방 또 봐야 되겠지만은 중국과 연결된 밸류체인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렇게 집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조금 더 파헤쳐 보자면 뭐 가속기 출하량 전망치가 떨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HBM 수요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었는데요. 최영동 파트너께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국내의 반도체주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상치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늘 그랬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항상 컨퍼런스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의 예상 실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들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부분들에 따라서 관련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직면에 있는 과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딥시크가 나왔었을 때 17% 개파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2%대 올라가면서 이 갭을 메꾸기 위한 과정들을 계속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에서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한층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주 실적을 아마 중심으로 해서 이 갭을 마지막으로 메꾸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AI에 대한 움직임들 나빠질 수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좀 뜨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따가 좀 또 우리 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또 새로운 규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또 선도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엔비디아가 시장의 점유율을 통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이 반도체 시장, 뭐 AI 하드웨어 시장에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는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엔비디아 걱정을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박한필 파트너께 다시 한번 또 여쭈고 싶은 게 코스닥 지수 쪽에 조금 더 탄력성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 좀 비중이 많이 줄긴 줄었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올라줘야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텐데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2차 전지가 이제 오늘 때마침 좀 기술적 반등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뭐 아직은 그 2차 전지가 갖고 있는 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는 압박은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4월 2일에 자동차 관세가 또 확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일부 업체들이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 먼저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이제 레이크 머티리 이런 쪽들은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 매출액도 한 130% 이상,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50억대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도 150억대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충분히 뭐 악재가 많이 노정된 상황에서 전고체는 당장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인산철 배터리한테 쫓긴다라든가 또 가격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리튬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IRA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단초가 전고체를 통해서 먼저 좀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고체가 올라오면서 나머지 이제 오늘 보면은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이제 몇몇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동행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은 본격 상승을 이야기하기에는 다른 섹터가 워낙 강성하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적인 성향에다가 맞추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국내 증시의 흐름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가 나온 김에 짚어볼 이슈가 하나 더 있겠죠.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2의 HBM 상용화에 나선 엔비디아 관련주는 매수 기회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네, 매수, 개인용 AI 슈퍼컴, 소캠 대중화가 기대된다. 깔끔하게 매수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주신 질문일까요? 예, 제가 좋습니다. 아, 네. 요즘에는 진짜 뭐 결국에는 효율이 높은 비용이 덜 드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매수다. 오늘 움직인 종목은 사실 좀 특정된 종목들이었던 것 같은데 관련주 전체를 매수로 보시는 걸까요? 이제 관련주가 사실은 이제 이게 기사에 났던 관련주는 이제 딱 찍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기사의 이름을 국내 기업의 이름을 딱 찍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이제 디지츠라는 게 1월 엔비디아가 이제 CES 그 기조 연설할 때 젠슨왕이 이제 개인용 PC 여기 이게 디지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내놓았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개인이 AI 세상에 적용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부각됐던 거는 그냥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가성비가 지금 이제 좋게 나오는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맞부딪혀서 이게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사양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개인용 온 디바이스 안에서 지금 이제 AI 세상을 구현하는 건데 그 AI 세상을 구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구현하려고 보니까 이제 소캠이라는 이런 그 규격화를 엔비디아가 만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디램 생산하는 DDR, 그 LPDDR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국가는 전부 이제 한국이나 이런 쪽이 많은데 이런 쪽 안에서 생산하는 쪽에서 이걸 규정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딱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납품하려니까 엔비디아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주목받는 거는 이 시장의 흐름하고 맞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시장은 AI라는 세상이 딱 왔는데 그 AI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은 결국은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처럼 AI를 어떤 그 사물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휴먼 노이드처럼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생산에 투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휴대폰이나 이런 쪽에서 그 앱을 실현해서 AI를 구현할 때 이때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 훗날에 올 세상을 지금 현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캠과 관련돼 있는 회사, 뭐 심텍 같은 경우나 네. TLB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DDR 그 LPDDR5X와 관련돼 있는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한 CXL이라는 이 메모리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쪽으로 네. 순환해서 돌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그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걸 따라가지 말고 좀 눌려줄 때 매매하고 안 올랐던 걸 찾아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고 보면 요 테마는 당분간 우리가 유리기판이라는 게 딱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종목을 찾아가는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이쪽 관련주들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니까 관심을 갖고 저는 매수 관점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다시피 최영동 파트너, 저도 이제 소캠 관련해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간단하게 한번 검색해도 종목들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셨던 기판 쪽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있습니다. 그 종목이 좀 있는데 이게 종목명이 신규 상장한 종목이어서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오늘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A 로직스라는 종목이 오늘 이 LPDDR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전장에도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눌림목 이후에 시간이 이제 종가가 가까워질수록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어서 앞서 우리 김대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이 소캠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이제 막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HBM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상 움직임들이 뭐 하루 움직이고 또 하루 쉬었다가 또 하루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다소 좀 주춤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약간은 좀 뒤쳐져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리기판 이야기들도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CXL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온디바이스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바통을 이어봐가지고 소캠과 관련된 이 LPDDR 관련된 그리고 기판 관련 종목군들이 빠르게 지금 순환매로 좀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닥권에서 3A 로직스를 비롯한 이 LPDDR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과 또 연계해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 박한표 대표님께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 증시, 그러니까 하반기죠. 한 뭐 낮게 나왔었을 때는 10조 초반대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20조 넘어서가지고 21조, 22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 2024년도에 상반기 평균 거래대금까지 올라온 상황들이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래대금 자체가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가는 종목군들이 가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새롭게 중소형 장세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이 뭐냐면 뭔가 신선함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무게감들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소캠에 대한 이슈 자체는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중소형 종목군들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점증이 될수록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종목군들도 아마 확산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장중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 타겟으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 뭐 좋은 성과가 좀 나오지 않겠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한필 파트너에게도 아까 소캠 이제 얘기하시려다 다른 분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예전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도 상당히 또 AI 관련된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일단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는 뭐 가전박람회 때 잔순하게 언급하기 시작했던 이제 AI와 관련된 컴퓨터, 디지츠라든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AI에 관련된 이제 개인용 상당히 좀 고성능 슈퍼컴들이 다 필요할 것 같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그런 어떤 사양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이제 협의해서 성능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이 이제 뭐 꽤 그 뭐 이제 엔비디아가 끌고 나가는 시장이니까 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HBM에서 이제 한 수 뺏겼던 삼성전자로서는 이제 와신 상당히 이걸 빨리 치고 나가고자 하는 거가 이제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딱 요거 하나에만 한정될 게 아니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지금 그동안에 가동을 이제 셧다운했던 부분들을 평택 공장을 대거 이제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 선언을 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인텔에 대해서 이제 대만 반도체와 또 브로드컴이 이제 그걸 쪼개가지고 뭐 인수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지금 HBM만 딱 국한에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GPU 관련한 연결된 부분과 이번에 AI 슈퍼컴에 연결되는 이 지금 이제 소캠인데 이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조금 화두가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거대한 어떤 AI의 밸류체인의 어느 하나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부분에 좀 뭔가 밸류체인에 들어간다라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하나의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제 강하게 좀 주가를 뽑아준다 그러면 그 주도 흐름 속에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될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그거를 이제 미리 뭐 기판주만 갖고서 예단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주 관련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외인 매도세에 살짝 쉬어가는 지금이 또 기회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중심으로 해서 조선사 원팀 구성 가능성 이야기 관련해서 우리 최영동 파트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이 또다시 기회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앞에 두 대표님이 너무 시장이 핫한 이슈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시청하신 분들 또 조선주도 많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사실은 조선업종이 안 건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은 정말 불꽃 튀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선 기자재가 좀 부러우셨던 하루가 아니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가 올라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며칠 전에 있었죠. 네.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끼어드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쪽에서 이제 삼각편대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배도 배겠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기자재에 대한 수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뭐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이나 뭐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반면에 조선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큰 종목이 지금 경고 종목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경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노려보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HD 현대중공업 이게 지금 오늘 마이너스 2%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슈가 너무 좋았어요. MRO 산업이죠. 미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MR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미국 영 내에서만 활용을 해서 우리 MRO 사업, 그러니까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하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법안이 지금 발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의 국가들의 조선사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 MRO 사업을 좀 확장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HD 현대중공업이 가파르게 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의 주가 흐름들은 다소 조금 정체돼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사의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제 B2B 쪽으로에 대한 조선 흐름들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것들이 MRO 사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MRO 사업 자체가 어찌됐든 그냥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원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법안들이 좀 발의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향후 이 국내 조선사들이 MRO 시장에서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원팀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올해 4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 2기 때 4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뭐 MRO 사업이 뭐 조선에도 나올 수도 있고 해군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쪽으로도 군수 사업에 대한 확장세가 좀 이루어졌었을 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이슈로 보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시장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선주들이 지금 밀리는 부분들은 그냥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굳이 비싼 종목을 사기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적정 수준의 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조선주들이 또 매력적인 뭔가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어서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선사를 떠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약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좋은 종목도 저희가 건드려드리고 네. 좀 쉬어가는 종목도 건드려드리는 시간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트럼프 관련해서 웃고 있는 쪽은 조선이겠지만 사실 자동차 쪽은 또 떨고 있는 쪽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에는 자동차 관세 부과 얘기를 했죠. 이제 뭐 4월 2일 전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를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앞서서 우리 박한표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월 달에 지금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게 참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좀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약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관세 의약품, 그러니까 자동차 의약품 관세 매길 거야라고 얘기를 네.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또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자동차하고 의약품을 좀 스탑 걸어보자라는 얘기 나왔다가 이제 주말 동안에 또 나왔거든요. 그렇죠. 4월 달에 바로 그냥 관세 시행이다. 그래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여유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전자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이 팔아? 라고 할 동안에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를 왜 이렇게 많이 팔아? 네. 라고 지금 이전이 좀 된 상황들이어서 이 현대차 그룹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지금 단기간에 찾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4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시장에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노이즈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잘 끌어올리지 않는 경향들이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일단 우리 김대호 파트너님, 예. 뭐 일단 트럼프 이야기하면 또 나오는 게 바로 재건주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재건주도 지금 이제 이런 그 관점은 이렇게 봐야 돼. 여기 재료가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느냐. 재건주는 사실 신선한 면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재건주가 계속 언급이 됐고, 그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제 이슈가 돼서 단기적인 어떤 재료가 되고 이거밖에 없다 뭐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최근에 재건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재건이 오면 뭐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만 재건은 재건 쪽의 어떤 수급적인 이런 그 단기적으로 단발성에 끝일 가능성이 많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동차나 조선 이런 것들이 더 크다. 나는 개인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인에서 모든 주식이 더블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길게 그 주가를 끌고 가느냐 이런 문제이고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걸 딱 보면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라 있어서 모먼트 같은 경우에도 비교해도 되고 실적을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한 번 정도 확 그 오면 새로운 심리가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재건이 이야기가 된 시점부터 그냥 바로 그냥 너나 종전에서 딱 땡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보면 재건주를 가지고 내릴 때마다 사는 건 관계없지만 시장이 오를 때 길게 가는 것보다 짧게 끊어먹는 전략이 저는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재건 관련해서는 짧게 보자. 배틀을 조금 짧게 지는 전략을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쨌든 순환매가 돌고 업종별로 조금 빠르게 돌다 보니까 저희가 섹터별로 조금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박한필 파트너님, 네. 의료 AI 쪽도 오늘 뭐 장 초반에는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어요. 뭐 네. 관련주는 국내 관련주를 꼽자면 루닛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스트라제네카 MOU 소식도 있었고 네. 의료 뭐 AI 안에서 뭐 잘 보셨으니까 그런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망? 일단 뭐 의료 AI는 이제 미국의 템퍼스 AI 같은 경우가 그 미국의 이제 하원 과거의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 의장이 또 투자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이제 돈나무 원이가 또 투자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인데 네.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막강한 그 권한을 쥐게 된 이 일론 머스크도
AI와 관련해서 이제 의료 쪽으로 연결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또 이 지금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 줄이려면은 뭐 AI가 굉장히 절대적인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된다. 굉장히 비싼 이 의료 이 지금 인력의 그 수요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불가피하게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 AI는 뭐 오늘 루닛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냈어요. 네. 의료 쪽에서 이제 루닛이 아마 그 현금이 조금 이 R&D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서 잉여 현금이 조금 많이 줄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라도 증자라든가 또 이제 전환사채 발행일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증자로 나온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서 한번 흔들렸지만은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영업 적자는 확대되고 있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아마 이제 3월, 4월 쭉 넘어가면서 그 연구용으로 이제 그 이 R&D 쪽에 투입한 루닛 스코프가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이 제약사들이나 이제 R&D 연구 단체들과 함께 이 R&D 결과 논문들이 쭉쭉 나올 것 같은데 오늘도 논문이 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루닛 스코프의 어떤 성능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이 R&D의 어떤 깊이 있는 툴로서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로서의 경쟁력도 꽤 뛰어날 거라고 봅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이제 호주라든가 이런 쪽의 유방암 이제 검진 쪽에 실질적인 캐시를 이제 창출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도 있고 이제 뭐 뷰노라든가 딥노이드, 뭐 JLK 이런 쪽이 쭉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셀바스 AI도 올라오다 좀 밀렸습니다만 AI 관련한 섹터를 두루 보되 이제 뭐 좀 장이 조금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물가가 좀 높고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고 달러 강세일 때는 네. 이런 어떤 조선이나 방산이 올라가고 금리가 좀 안정되면서 이제 이런 풍파가 좀 약할 때는 성장주가 올라오면서 약간 각축을 벌이는 양상인데 오늘은 뒤늦게 이제 막판에 루닛이나 이런 쪽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의료 AI도 흐름은 나쁘지 않겠다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